자, 목요일은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요즘 뭐 동영상 이 스트리밍 사이트 안 쓰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 안에서도 이제 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무분별하게 뭐 신상을 유포한다든지 명예훼손 같은 그런 법률 분쟁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이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적 제재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법무법인 청률로 임대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저도 참 동영상 스트리밍 콘텐츠 많이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도 평소에 좀 보시나요? 예, 그럼요. 저도 퇴근하고 보는 게 일과인 것 같아요. 네. 알고리즘 실례지만 여쭤봐도 됩니까, 요거? 제 동영상 중에는요, 이혼 전에 마지막으로 상담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 프로 영상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아하. 실제로 이제 그걸 보면서 뭔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뭐 재미도 그렇습니까? 있더라고요. 어때요? 실제와 그 동영상 속에서 그 상황. 약간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도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거의 비교하죠? 전문가들이 나오기 때문에 현실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뭐 드라마에서 보는 이 재판의 모습이 현실하고는 많이 다르다면서요? 거의 서류상으로 얘기를 한다면서요? 그렇죠. 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판사님 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안 한다면서요? 네, 그렇죠. 예. 그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다시 이제 저희가 본론으로 넘어가서 사실 요즘 뭐 콘텐츠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는 그래서 이제 뭐 대신 뭐 고발해주는 그런 콘텐츠도 좀 자주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요, 그런 컨텐츠를 보면요, 묵은 채증이 내려가듯이 속이 후련한 마음이 드는 때가 있는데요. 있죠. 네. 예. 또 어떤 때는 한편으로 이래도 되나, 이 피해자가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 때도 있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 몇 년간 가장 떠들썩했던 사안은 이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네, 네. 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맞아, 문제였던 맞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가해자 이름, 뭐 사진부터 하는 일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렇게 공개가 됐어요. 예, 이 해당 사건이 20년은 지났지만 국민적 공분을 불어일으킨 만큼 워낙 큰 사건이었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예. 그런데 2년 전쯤에 이거 누군가가 다시 공론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가해자들의 신상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신상을 네. 유튜버가 순차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 다양한 매체로 콘텐츠 재생산이 쉽게 이루어지는 시대다 보니까 그 내용을 또 그대로 받아서 재편집하는 사람도 있었고 네, 또 다른 맞아요. SNS에 올리는 네. 경우도 있었고요. 예. 실제로 그중에 최근에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아서 법정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된 겁니까? 예, 이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네. 애초에 가해자라고 11명의 신상이 공개됐거든요. 예. 그런데 그중 4명은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래. 그 사람들의 신상까지 그렇죠. 공개가 된 거니까. 이 네. 가해자가 아닌데도 해당 영상으로 인해서 성폭행범으로 오인을 받고 예. 뭐 해고, 이혼 이런 실질적인 불이익까지 입은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예. 또 일하고 있는 식당을 공개하고 직접 찾아가서 영업을 방해한 그런 혐의도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일방적인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급속히 확산돼서 제3자에게 닿고 왜곡된 인식과 낙인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게 지적이 됐었고요. 예. 또 충분한 검증 없이 가해자로 단정지어서 콘텐츠를 게시함으로써 무고한 사람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드는 낙인 찍기 범죄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참 이렇게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신중해야 하는 이야기를 좀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런데 유죄가 확정된 가해자라도 문제는 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유죄가 확정된 범죄라고 하더라도요.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점 자체가 형사처벌이 가능한데요. 네. 이 공적인 형벌이나 또 행정 조치가 아닌 누군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신상을 퍼뜨리는 것은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사적 제재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네네.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는데요.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예. 네. 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서도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는 더 가중된 처벌을 받고요. 네. 최근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들이 직접 통쾌하게 복수하는 내용들이 인기를 많이 끌거든요. 그런 드라마가 예, 있죠. 예. 예, 그런데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입니다. 아하. 예. 오히려 사회적 위험성이나 준비성 또 계획성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사적 제재는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네. 그런데요, 이게 이제 비방이라기보다 이런 사람은 이런 이유로 좀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공익적인 목적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기는 조금 힘듭니까 이게? 예. 예, 그 형법에서도요. 네. 제310조에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의도 자체가 정말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해도 이게 참 인정되는 게 까다롭습니다. 이게 이제 해석의 네. 영역인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 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인데요.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었습니다. 예. 이 사건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았는데요. 1심에서는 공익성을 인정을 해서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항소심 2심에서 뒤집히고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유죄로 확정이 유죄로? 됐습니다. 결론은 유죄가 된 거예요. 예. 예. 이 사회적 관심이 정말 컸었는데요. 대법원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은 인정은 되지만 네. 예. 얼굴 사진이나 직장명, 전화번호까지 상세하게 공개한 방식은 사적 제재에 가까웠다. 인격권의 침해가 매우 크다라고 봤고요. 또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사실 확인 절차나 소명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공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방식이 과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거죠. 그렇습니다. 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적으로 응징하는 움직임이 우리 지역에서도 좀 비슷하게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망 사고까지 났던 일입니다. 맞아요. 예, 예. 지난해 9월이었는데요. 한 유튜버가 음주운전 의심되는 차량을 뒤쫓는 모습을 생중계를 했습니다. 예. 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 추격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른바 참교육을 하는 게 그 유튜버의 컨텐츠였고요. 예. 이걸로 후원금도 받았습니다. 네. 근데 방송을 보던 구독자까지 합류를 해가지고 맞아요. 이 광주 지역에서 차량 3대가 같이 한 사람을 쫓아간 거죠. 예. 예. 그러다가 결국 운전자가 도로에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고 예.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맞아요. 예. 이 음주운전이 범법이라는 건 우리가 당연히 잘 알고 있고 네. 하지만 해당 운전자가 정말 음주운전을 했다면 경찰에 신고까지만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이건 과도한 사적 제재 아니냐. 이런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 사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뉴스는 저도 못 들은 것 같거든요. 그 해당 유튜버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경찰에서는요. 사망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도 예. 운전자를 협박한 혐의는 있다. 이렇게 봐서 재판으로 넘어갔고요. 예. 올해 지금 첫 공판이 있었고 아직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아. 이 해당 당사자는 정당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도주하지 않도록 막거나 또 현행범을 경찰에 인계하려고 했던 거다. 예. 또 추격전을 벌인 세 사람은 우리가 공모한 게 아니라서 공범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유튜버의 이런 사적 제재가 없었다면 위험한 추격전은 벌어질 일도 없었고 또 화물차에 부딪히는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결과적으로 사망하는 일도 없었을 거다라는 것이 유족의 입장입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그 컨텐츠가 워낙 좀 다양하다 보니까 조금 더 조회수를 높이고 이슈되고 자극적인 거를 좀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네, 이렇게 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의도야 어찌 됐던 그로 인해서 사고 발생했고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이렇게 사적 제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로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제재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정의를 자처하는 행동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개인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타인을 응징하거나 처벌할 권리는 없습니다. 네. 예. 특히 익명의 힘에 기대서 폭로하거나 공격하는 방식은요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타인의 인격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는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런 사적 제재 자체를 제약할 법적 근거가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서 앞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부족하네. 예. 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네. 같고 네네. 사적제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네. 그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생활법률 법무법인 우리 청률로 임대현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